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대 사회부터 경제 사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고대나 뭐 원시 사회나 이런 게 아니라 현대와 근현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원시나 고대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라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오늘날 아무런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도 나름대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고대 사회 제1차 경제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시 사회를 먼저 얘기하는데 뭐 원시 사회가 어디까지냐? 아마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이런 사회는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지구론자들이라 그러는데 보통 46억 년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Old Earth, 뭐 우주의 역사가 그렇게 되냐? 이건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학설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또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Young Earth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10,000년 정도, 보통 10만 년 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젊은 지구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킹스 박사의 그 빅뱅 이론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뭐 아주 확실한 이론이라기보다는 가설인데 우주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그래서 이건 기독교에서 이 창조론하고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본인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 우주가 자꾸만 팽창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쫙 모였을 때 한 시점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빅뱅 이론이 있다 그러는데 뭐 나도 이걸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아무튼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관심사가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사는 건 인류에 대해서 인간들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언제냐 이건데 고고학계에서는 한 250만 년 정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400만 년에서 500만 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인류 문명의 시작은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것은 이제 운명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이건 한 1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이 사용되고 묘지가 존재했고 이 구석기 시대에도 동굴 벽화가 존재했었습니다. 약 3만 5천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다 그러는데 이 구석기와 신석기 요새는 뭐 깬석기, 간석기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교과서 보니까. 아무튼 이 농경 시작을 이제 문명의 시작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 10,000년 정도 전에 됐다. 그러니까 지금이 AD 2000년인 21세기니까 BC 8000년경 가장 빠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신석기 혁명이 시작됐다. 신석기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문명이라 그러죠. 짐승으로부터 인간이 이제 이렇게 진화했다는 학설과 처음부터 단락에 만들어졌다는 학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다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구별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지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다 이렇게 이제 학명을 부르죠. 또 어떤 사람은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종교적 존재다. 아무리 원시적인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정말 짐승과 다름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종교는 있었다 그러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침팬지나 이런 데 종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적 존재가 인간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과거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로 인간을 특징 지우기도 했었습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고 직립을 하다 보니까 손을 자유롭게 쓰고 그다음에 도구를 쓴다 그러는데 제인 구달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침팬지하고 연구로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이제 죽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 제인 구달 박사가 이 침팬지를 연구하는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걸 밝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나와 있는데 침팬지가 이렇게 아카시아 가지 그 이파이 같은 걸 이렇게 쭉 흩어내고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나무 줄기를 가지고 가났다는 줄기를 가지고 이걸 갖다 개미굴에 집어넣어요. 그럼 개미가 이렇게 따다닥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한다는 하는 동물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특징을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호이카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놀이하는 존재다. 짐승은 놀이 안 하나? 강아지도 놀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강아지도 막 재밌게 놀이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인간만이 놀이를 하는 존재라 그래요. 근데 이 놀이라는 게 뭐 까불고 놀고 이런 걸 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으면 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 잡아먹고 위해서 뭐 이러면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뭐 문명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특징 지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 호모 루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게 아주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추구잖아요. 근데 이걸 호이카스는 전부 이런 걸 갖다가 놀이의 일환이라고 봤어요. 그냥 인간이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경영을 제일 놀이로 재밌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놀이라는 거예요. 권력 추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더 큰 돈을 버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경영이 재밌다는 거죠. 돈 버는 것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를 추구하는 게 인간다움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됐는데 인류의 출현을 아까 이제 제일 길게 보면 400만 년에서 500만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400만 년, 500만 년 인류의 출현 전체와 문명의 출현은 10,00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24시간 시계에다가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인류는 23시간 56분, 57분 정도를 거의 수렵채취 경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동물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잡아먹고 따먹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그 길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건 오래된 지구의 인류가 오래전부터 출현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성립되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인류의 문명기는 소위 말하는 농경사회에 들어가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동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24시간 하루에 비교하자면 불과 3, 4분 전의 일이다. 이만큼 수렵채취 경제가 길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 문명이 최초로 생겨난 것은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 여기서 이제 처음 생겨났고, 이것도 학설이 많아요. 이제 여러 곳에서 생겨났다는 학설도 있고, 한 곳에서 생겨서 퍼져왔다는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그러면 저 지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라크 북쪽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저 지역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그럽니다. 사실 그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고문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전에도 했는데 사실 그 파피루스로 된 여러 문서들이 사해사본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건조하고 동굴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오래된 그 문헌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굉장히 수십만 점이 발견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도 아라랏산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아라랏산 지역도 이제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죠. 내가 그 영화를 보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무드셀라도 나오고 뭐 두발가인도 나오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아주 과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몇백 년을 살았다 인간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도 거기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최초의 금속으로 뭐 이렇게 뭘 만들었던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뭐 노아 영화도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작가가 이제 꾸민 건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노아의 방주가 실제 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많죠. 뭐 실제로 그 빙하 안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오늘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나오는 치수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 사진인데 미국 켄터키주의 윌리엄스타운에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성경에 나온 실물 크기대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나와요.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재현한 크기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규빗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손끝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길이를 규빗이라 그래요. 물론 사람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키 큰 사람은 이게 길 거고 키 작은 사람은 짧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엄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1규빗이 45.6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가로 세로 높이 배의 그 크기가 이제 이 사이즈로 지어라 이렇게 이제 노아한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축구장에다 비교하면 길이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 폭은 이제 축구장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좁은 이런 사이즈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배라는 게 크기는 다양하겠지만 배의 안전 비율이 있어요. 배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조금만 쳐도 넘어지겠죠. 배가 너무 넓으면 뗏목처럼 안전은 하는데 속도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배가 이 속도도 나면서 웬만한 파도를 견디려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한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19세기 말에 있었던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는 건데 이제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대개 길이가 너비의 6배 정도. 그리고 길이가 높이의 한 10배 정도 되면 배가 가장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는 가장 안전적인 배의 규격이라고 요새 이제 뭐죠? 조선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SS 브리튼이라는 배의 실제 사이즈가 그 밑에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데 노아의 방주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 노아의 방주보다 조금 작죠. 그런데 거의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은 BC 2400년 전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거 인류가 이 비율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4,000년, 5,000년 가까이 되는 이전에 기록된 성경에 오늘날 과학이 밝혀낸 굉장히 그 비율과 비슷한 비율이 성경에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